210조 원의 개인 재산을 모은 워런 버핏은 자녀들의 뒤를 이어 자선 활동을 감독할 독립적인 신탁관리인 3명을 임명하고 4개의 가족 재단에 11억 달러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을 추가로 기부하면서 왕조적 부의 창출에 반대한다고 현지 시간 2024년 11월 25일에 밝혔습니다. 94세의 전설적인 투자자인 버핏은 3자녀에게 막대한 유산을 남기는 대신 1965년부터 운영해온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 본사를 둔 대기업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쌓은 재산의 99%를 기부하기로 오랫동안 약속해왔습니다. 버핏은 가족 재산 왕조가 개인의 성장을 저해하고 관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미래 세대가 이러한 부를 어떻게 분배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버핏은 이날 장문의 편지를 통해 나는 왕조를 만들거나 자녀를 넘어서는 어떤 계획도 추구한 적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3자녀를 잘 알고 있고 그들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며 미래 세대는 또 다른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아래의 문장은 2024년 11월 25일 워런 버핏이 주주들에게 보낸 서한입니다. 오늘 저는 버크셔 해서웨이 A클래스 주식을 20만 6,363주로 줄였습니다. 이는 2006년 기부 서약 당시보다 56.6% 감소한 것입니다. 2004년 저의 첫 번째 아내 수잔이 세상을 떠나기 전 우리는 버크셔 A클래스 주식 50만 8,998주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그녀가 저보다 오래 살면서 우리의 부의 대부분을 분배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수잔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녀의 유산은 약 30억 달러였으며 이 중 96%가 우리 재단에 기부되었습니다. 추가로 3자녀에게 각각 1,000만 달러를 남겼으며 이 결정은 우리가 처음으로 자녀들에게 제공한 제일 큰 규모의 재산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우리의 신념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무엇이든 할 수 있을 만큼의 재산을 남겨야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재산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수잔과 저는 자녀들이 소규모 자선 활동에 참여하도록 격려했으며 그들이 보여준 열정, 성실함, 그리고 결과에 대해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수잔이 세상을 떠났을 때만 해도 자녀들은 버크셔 주식이 창출한 막대한 부를 다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 제가 평생 기부 서약을 하면서 자녀들의 자선 활동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기부 서약의 범위를 더욱 확대했습니다. 저의 자녀들은 이제 우리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고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저의 버크셔 주식 전부를 점진적으로 분배할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현재 이 주식들은 전체 재산의 9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누구나 피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예측할 수 없고 잔인하게 다가오며 갓난아이에게도 100년을 넘긴 노인에게도 때를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저는 운이 좋았지만 머지않아 저도 죽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운이 좋았던 덕분에 아직까지도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2006년 평생 기부 서약을 한 이후 현재 저의 자녀들도 71세, 69세, 66세가 되었습니다. 저는 가문을 세우거나 자녀를 넘어선 범위의 계획을 세운 적이 없습니다. 저는 3자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며 그들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대에 대한 계획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미래의 자손들이 어떤 가치를 중시하고 막대한 부를 어떻게 관리할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특히 미래의 자선 환경이 지금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축적한 부는 자녀들의 수명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려야 분배될 가능성이 큽니다. 내일의 결정은 저보다 3명의 살아있는 사람들의 명확한 판단으로 내리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미래에 죽을 사람의 뜻에 따라 결정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3명의 잠재적인 후임 신탁 관리자를 지정했습니다. 이들은 저의 자식들보다 젊고 자녀들도 다 알고 있으며 저희 가족 모두의 동의를 받은 인물들입니다. 하지만 이 후임자들은 현재 대기 명단에 있습니다. 저의 바람은 수지 주니어, 하워드, 피터가 제 모든 자산을 직접 분배하는 것입니다. 3 자식 모두는 제가 보유한 버크셔 주식의 처리 방식에 대해 저의 뜻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버크셔 주주,
찰리 먼거와 저에게 보낸 막대한 신뢰를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2006년부터 2024년까지 자녀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지켜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자녀들은 각각 20명에서 30명으로 구성된 팀을 이끌었고, 자선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고유한 고용 환경에 대해서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몇몇 부유한 친구들은 나와 자녀들과의 잠재적인 후계자들에게 보여주는 신뢰의 의문을 품었습니다. 특히 모든 재단의 결정을 전원 만장일치로 합의해야 한다는 규칙에 대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의 자녀들은 앞으로도 친구들과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끊임없는 기부 요청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현실은 큰 규모의 자선 기부 요청이 거절될 때 요청자들은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 접근하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하며 다시 시도합니다. 거대한 자금을 배분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항상 기회의 목표물로 간주됩니다. 이것은 불쾌하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장일치 규칙을 도입했습니다. 이 규칙 덕분에 자녀들은 기부 요청자에게 그건 제 형제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일입니다라는 간단한 대답으로 명확하고 최종적인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녀들의 삶이 훨씬 편해질 것입니다. 물론 이 만장일치 조항이 만능 해결책은 아닙니다. 만약 자녀가 9명, 10명 또는 의붓 자녀들까지 포함되었다면 이 규칙은 현실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매년 수십억 달러를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부모들에게 드리고 싶은 조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부모가 가난하든 부자이든 자녀와 미리 유언장을 논의하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면 유언장을 작성하기 전에 자녀들에게 그 내용을 보여주고 함께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의 결정에 담긴 논리를 이해하고 부모 사망 후 그들이 맡게 될 책임을 명확히 알게 됩니다. 만약 자녀들이 질문이나 제안을 한다면 이를 진지하게 듣고 합리적인 의견은 수용해야 합니다. 부모가 사망한 후에 자녀들이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라고 의문을 갖는 상황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세 자녀의 질문과 의견을 여러 차례 받아왔고 그들의 좋은 제안을 수용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고 변호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일이 아니며 저의 아버지께서 저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몇 년에 한 번씩 유언장을 수정합니다. 대부분은 사소한 변경 사항이지만 유언장은 항상 단순하고 명확하게 유지하려고 합니다. 찰리와 저는 유언장 때문에 가족들이 혼란에 빠지거나 분열되는 사례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특히 아들이 딸보다 더 많은 유산을 받거나 더 중요한 지위를 부여받는 경우 어린 시절의 환경 또는 상상의 불평등에 대한 기억이 확대되면서 형제자매 간의 질투와 분쟁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반면 부모가 생전에 자녀들과 충분히 논의한 유언장은 가족을 더 화합하게 만든 사례도 많습니다. 이보다 더 만족스러운 일이 또 있을까요?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1930년 미국에서 백인 남성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누리고 있는 저의 행운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저의 두 자매도 1920년 제19차 수정헌법의 통과로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았습니다. 1776년 13개 식민지의 대표자들이 내세웠던 미국 독립선언, 메시지의 핵심은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1930년에 내가 태어난 미국은 여전히 이러한 이상을 완전히 실현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빌리 진 킹, 샌드라 데이 오코너, 루스베이더 긴즈버그와 같은 인물들과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 덕분에 1970년대부터 상황이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성으로 태어났다는 사실 덕분에 일찍부터 부자가 될 것이라는 강한 신념과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저 자신을 포함해 누구도 오늘날의 미국이 몇십 년 동안 보여준 부의 축적 속도와 규모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규모는 압도적이었고 헨리 포드, 앤드루 카네기, JP 모건, 심지어 존 데이빗은 록펠러조차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지금의 세상에서는 10억이 새로운 부의 기준이 되었고 과거의 백만장자라는 개념은 더 이상 특별한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는
대공황이 막 시작된 시기라 상황은 좋지 않았었지만 나의 신념으로 평생 믿어온 복리의 진정한 힘은 인생의 마지막 20년 내에 실현되었습니다. 운이 좋게도 저는 바나나 껍질을 밟지 않았고 94세가 된 지금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방법으로 막대한 저축과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자산은 태어날 때부터 운이 좋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자원이 될 것입니다. 나의 삶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두 아내 덕분입니다. 저의 첫 번째 아내 수잔과 두 번째 아내 아스트리드는 모두 부의 세습을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는 평등한 기회는 태어날 때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과도한 과시형 생활 방식은 합법일 수는 있지만 결코 찬양받을 만한 것은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필요한 것과 좋아하는 모든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가진 것을 부러워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즐거움을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자랑스러운 점은 초기에 많은 버크셔 주주들이 다 같은 신념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저축을 통해 스스로의 삶을 돌보고 가족을 부양했으며 복리의 힘으로 축적한 자산을 다시 사회로 환원했습니다. 그들의 일부 재산은 불운한 사람들에게 널리 분배되고 있습니다. 이 철학을 바탕으로 저는 20대부터 제가 원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저의 자녀들이 훌륭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저의 생각과 다를 때도 있지만 공통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는 굳건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저의 자녀 수지 주니어, 하워드, 피터는 저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할애에 헌신하며 다른 사람들을 직접 돕고 있습니다. 그들은 재정적으로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지만 부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가치를 어머니에게서 배웠으며 어머니도 천당에서 그들을 자랑스러워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 역시 그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워런 버핏의 유산 계획과 인생 철학에 대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인사이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